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 디자인 연구소 김배우 소장입니다. 저한테는 사실은 운동권은 자부심의 원천이었는데 요즘은 자괴감의 원천이 됐습니다. 내가 일을 내고 운동권 했나 할 때 그때 자괴감이라는 표현을 쓰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자부심과 자괴감이 결합되니까 이게 어떤 사회 역사적 책임감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낡은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되는 어떤 그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전에 8월 15일 날 그때 민주운동 동지의 출범을 할 때 우리가 이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정말 그것이 그 빈말이 아니라 하나의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소명으로 좀 다가옵니다. 사실 그 운동권은 어떤 정치 세력의 아명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이었거든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은 붉은 머리띠, 팔뚝질, 대모대, 화염병, 치료판 이런 거였어요. 긍정적 이미지는 소신, 용기, 강단, 희생헌신이고 부정적 이미지는 대결, 투쟁, 정치, 독선, 고집, 종북, 조사, 시대착오 이거였습니다. 이걸 이제 가장 잘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봐주면은 386 컴퓨터입니다. 386 컴퓨터는 한때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유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물상에 보내야 될 어떤 그 유물이 됐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실 운동권 확산과 더불어 가지고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1990년대 초쯤에서 이렇게 사라졌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90년대 중반쯤 사라졌어요. 우리 운동권이라는 말 안 썼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쟤들 옛날에 그 80년대 중학생의 수준이네? 야 이거 내 대학 1, 2학년 때 그때 이 생각하고 너무나 유사하네? 이런 느낌들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숱하게 사실은 이걸 갖다 봤습니다. 조국 수호대한테서 받고 개딸한테서 받고 이재명한테서도 받고요. 자 그러면서 비로소 사실은 사거나 죽은 언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건 이제 운동권이라는 어떤 말을 갖다 되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990년을 전후해가지고 엄청난 세계사적 격변들을 보면서 다 이제 운동권으로부터 참 운동권이 정말로 세계와 인간과 과학과 기술과 전문 지식 하나도 없는 정말로 참 세상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저희 때는 감옥이 학습 공간이었고요. 졸업장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제적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그 열혈 운동권 청년 학생들이 제각기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지고 전공을 살려가지고 대학원 진학하고 회사 입사하고 국가고시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원희룡이죠. 그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도 옛날에는 배운 게 보니까 그 옛날에 공부 잘하는 거 말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입시학원을 갖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적고 고시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벤처 쪽으로 또 그렇게 이제 쭉 갔습니다. 그러면서 잊었다가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이 살렸습니다. 이게 운동권은 누구냐? 운동권은 원래 민주, 자유, 정의, 민족, 인권 등을 기치로 자신들이 독재 정권이라 규정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와 싸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단연히 단독재가 아니라 반체제 반국가 투쟁을 한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걸 너그럽게 사실은 그걸 전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인정을 갖다가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큰 공인 것처럼 무슨 반정공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걸 특권 특혜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민주화 운동의 어떤 본질이 뭐냐, 성격이 뭐냐 이걸 갖다 따져먹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2000년 1월에 그때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화 운동 제2조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난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1964년 3월 24일 이거 어떤 시인지 아세요?
그때 서울시내 대학생 5,000여 명이 대일 굴욕외교 반대 가두 시위를 한 날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쳐가지고 그 6월 3일 전국적으로 학생 10,000명 정도가 한일 수교 반대하고 매판 자본 반대, 박정희 정권 타도 그 시위로 발전했어요. 그때 이걸 보고 4.19 전야로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부가 이제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집회 시위 금지, 언론 사전 검열 이러저런 걸 했어요. 이걸 6.3 사태라 그럽니다. 이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요, 한일 수교 반대 운동, 이거 우물안 깨구리 같은 1960년대 선비들의 운동하고 유사합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 대학을 다니도 저도 아마 여기 반대 운동에 아마 동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처럼 말입니다. 여론조사 해보면요, 아마 80%가 대일 굴욕외교 반대한 학생들의 시위를 갖다가 지지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박정희와 김종필이 이 국민의 80%가 반대한 대일 굴욕외교를 갖다가 그 투쟁을 갖다가 뒤로 하고 한일 국고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고등한 결단을 통해 가지고 전 대한민국이 오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당시 그 6.3 사태를 비롯해서 민주운동에는 분명히 애국 충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협소한 견문들, 시대착오적인 사상 이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가 너그럽게 볼 때는 그 애국의 어떤 충정과 열정 이걸 높이 사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말입니다. 특권 특혜를 누리고 그 당시 그거를 갖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 어떤 역사 발전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친일파 무슨 매국노처럼 여긴가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도단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 당시 6.3 어떤 이 시위에 한일국교 수립 어떤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시대 최고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애국 충정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 역시 아마 거기에 아마 소속됐겠지만 제 역시 시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김종필도 제가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두환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쪽이 옳고 제가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옳다면 그쪽도 옳아요. 제가 틀리면은 그쪽도 틀린 게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이해하고 존중하고 관용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화 발전한 운동권 학생이에요. 운동권입니다, 이게. 자, 운동권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요, 다양합니다. 이거 1960년대, 70년대 학번하고, 그 다음에 83학번 이후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한총련 세대하고 다릅니다. 크게 보면은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가까운 어떤 민주운동을 했던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대협 세대가 있고, 한총련 세대가 있고, 쭉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이게 상당히 어떤 종북 주사파의 어떤 헤게모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는 82학번이에요. 82학번은 뭐냐면 앞에 60년대, 70년대 어떤 그 학생운동하고 뒤에 와서 아주 과격하고 급진화했던 어떤 혁명화했던 학생운동의 어떤 중간 점이지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양쪽을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소련과 중국이 이 사회주의가 대한체제로 살아 있었어요. 그다음 박연체의 어떤 민족 경제론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운동권은 더 높은 어떤 이 생산력, 더 높은 문명, 더 조화롭고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경제, 그 다음에 분단 체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어떤 담대한 어떤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막내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이게 더불어 성장론인데 이게 상식에 반하는 운동권 경제 비준의 최의 몸물입니다. 이거 몽땅 다 파산이 다 났어요.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운동권은 입만 열면 경제 얘기를 한데, 왜? 그때는 이게 어떤 종속 경제가고 외채 어떤 망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권의 어떤 경제 비전 이거를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권 경제 비전이 이제 그 배후에는 사회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몽땅 다 파산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운동권이 이제 경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도덕이잖아요. 저희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후예들이고 우리는 항일 민주 세력의 후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지금 운동권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제 비전은 다 파산했고 남은 거는 어떤 서사인데 그 서사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친일 청산 실패를 했고 군부 독재 등으로 치명적 정통성 결함이 있고 그래서 인권 유린하고 약자 무시하고 빈부격차 생겼고 해외 의존하고 대미 굴종 등 그늘이 짙은 나라인데 우리 운동권이 4.19, 5.18, 6.18항쟁,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 시민혁명 등으로 바로 잡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실은 이 허구적 서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의 심지에 해당한다면 초의 몸통이 있잖아요. 촛불도 보면은 심지가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몸통이 뭐냐? 그게 이제 에너지원인데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비주류 약자, 소외자, 피해자 의식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담론이 신자유주의, 재벌 독가식 담론이나 1% 대 99% 불평등 양극화 담론, 88만원 세대 담론, 소수가 많이 가지면 다수는 적게 가진다는 이거 제로섬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약자, 소외자,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을 양산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저는 현대사 최고의 어떤 저질 정치인이 이재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재명이 한호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저변에 뭐냐면요. 약자, 소외자, 피해자, 비주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재명은 뭐냐면은 이 주요 보수를 갖다 가감하게 무자비하게 밟아버릴 것 같은 그 기대와 분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준석이 한호하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도 비슷해요. 그 약자, 소외자, 피해자, 비주류 의식이 아주 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운동권의 핵심 상징 자산은 뭐냐면은 사심 없는 희생과 헌신, 불구로의 어떤 소신과 용기로 풍찬노숙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1960년대, 70년대 학번하고 80년대 초반 학번 이겁니다, 이게. 근데 그 뒤에 운동권은 여기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송영길이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 어쩌고저쩌고 했던 어떤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그죠? 이 엄혹한 시절에 보여준 용기, 이게 뭐냐면은 바로 1960년대, 70년대 학번들하고 그 다음 80년대 초반 정도입니다, 이게. 그때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다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기독교인들도요, 어떤 진짜 예수의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을 갖던 겁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청년이나 이쪽은 엄혹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캠퍼스, 대학 캠퍼스는 완전히 해방구였어요. 이게 데모에도 잡아가지 않았고요. 적어도 학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엄혹한 시절에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운동권 했다고 설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정관예우 받으려 한다고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으로 이 워딩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운동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좌익화, 종북화, 저질화, 외소화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 됐냐? 옛날에는 자유민주주의 지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민주 PD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NL파, 즉 이게 이 민족해방파도 있었는데, 자, 자유민주주의 운동한 분들은 당연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PD파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는 북한이랑 구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상 이념들을 갖다 내려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북한이 아무리 거지 같은 나라를 하더라도 공작금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작금들을 갖다 가지고 어떤 뭔가 이 자기들한테 그 에이전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선전 수단이 있잖아요. 방송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에 그 해외에 어떤 서버를 두고 있는 뭐 이러저런 정부 언론들 다 있거든요. 결국 보니까 이게 이제 딱 있으니까 결국은 운동권의 대세를 갖다 얘들이 더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요 그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막 그냥 선전했는데 지금은 지상낙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놈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항상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주를 얘기해요. 자주라는 거는 원래는 자유로운 시민과 자유로운 국가,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데 이 사람들은 목적은 빼놓고 자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고방식들이 지금 현재 지금 진보당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보당은 올해 2023년 4월에 그 전주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어떻게 당선시켰냐면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안 했나?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당권파하고 진보당의 어떤 그 제가 볼 때 연대연합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강령 읽어보시면은 아 우리 시대의 지금 정복 주사가 뭔지 이걸 갖다가 저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자 지금 돌아보면 운동권은 민주주의를 팔았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몰랐습니다. 저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썼을 때 그때 이제 토크빌이 앞으로 민주주의가 시대의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본 거는 뭐냐면은 타운의 자치였어요. 타운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어떤 돈 내고 자기들이 어떤 참여하고 자기들이 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도대체 타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카운티로 주정부로 연방정부로 이렇게 위임을 갖다가 한 이거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반독재, 시위, 농성, 촛불 시위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이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모세의 문제로 보인다고 운동권을 걸핏하면 민주 망치를 휘둘러댑니다. 지금도 참 독재 시대를 갖다가 경험을 했는데 그나마 저희가 경험한 독재는 굉장히 연성 독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냥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엄격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찰권이 행사되는데 얘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망치를 들고 있다 보니까 즉 민주망치 들고 있다 보니까 온통 뭐냐면은 이 검찰 독재로 보이는 거야. 검부 독재라는 말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운동권의 어떤 컨센서스나 어떤 정책들은 지금 완벽히 사실은 파산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네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민주화 이름으로 국가와 시장 사회 전반에 대한 조정 통제 기능을 하는 게 정부인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 뇌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쫙 찌그러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을 갖다가 상향하고 약자 보호란 이름으로 이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이익과 위험 등 가치관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던 제도나 이념이나 문화적 장치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어떤 세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암세포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이 정문 앞에 나가면은 온통 농성 텐트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점점 많아진 게 뭐냐면은 국회라는 게 권한은 크되 책임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앞에서 이루어지는 농성을 갖다 하는 것이 훨씬 뭔가 특수이익을 갖다가 지대 추구하는데 좋다라는 걸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신생 놈들이 항상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역사정의란 이름으로 이 민주주의 토대이자 중거인 대한민국 정체성과 전통성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른바 해방전후사 인식인데 이게 사실은 조선 역사입니다. 이게 조선 역사적인 어떤 역사 인식인데 그 다음에 아주 우물한 깨구리적인 어떤 국제 인식인데 이게 다시 말해 동맹보다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국가의 자주나 자존이나 실리의 이름으로 대외관계 허문 겁니다. 이게.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 행태가 날이 갈수록 점점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 방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저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팔아먹던 가치 기전 정책들, 뭐 예컨대 햇볕 정책이라든지 교육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무슨 뭐 공장 민주화, 하다못해 뭐 민족 문화, 문화 예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몽땅 다 파탄이 났어요. 뭔가 긍정적인 어떤 가치 비전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파탄 났으니까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어떤 이 가짜 뉴스나 거짓 선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꿀맛을 봤으니까 권력은 가져야 되겠고, 근데 팔아먹던 가치 비전은 다 파탄 났고, 남은 거는 뭐냐면 상대를 악마화해야 되는 거고, 악마화할 때 그 수단이 바로 가짜 뉴스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뭐 강우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 운동권 정치는 뭐냐면은 운동권식 정치하고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어떤 결합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나이 10년, 20년 가면 다 늙어 죽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의 이 정치 의식,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이거는 이념이잖아요. 이거는 세대를 계속 재생산하면서 수백 년을 갖다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운동권 정치인의 대표가 문재인인데, 문재인 이 경희대 법대 7학번이에요. 학교 다닐 때 열성 운동권 아니었어요. 이재명 학생운동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 고시 공부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국 학생운동 한 친구 아니에요. 8학번이니까 압니다. 법대 편집실에서 그냥 그 운동권을 열심히 관찰만 했습니다. 이게 잡혀가면 겁나니까. 자, 그 다음에 김남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 2002년, 1982년생이에요. 운동권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운동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의 어떤 의식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의식이 문제다.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이게. 자, 앞으로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되는데 어디를 갖다가 주로 공격을 할 거냐? 그 첫 번째는 저는 지난 그쪽인데 지난 3, 40년 동안 운동권과 민주당이 팔아먹던 어떤 가치 이념하고 비전 정책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거. 이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아까 햇볕 정책, 경제 민주화, 교육 민주화, 뭐 사법 민주화, 무슨 이 정당 민주화, 민중 문화, 예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하고 뭐 탈원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파탄났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하고 운동권 정치하고 연결을 갖다 잘 안 하는데 이거 연결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하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데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보지 않고 에이 초록이 동색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현명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노총의 핵심 상징자산이 전태일인데 민주노총은 전태일 정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얘기해야 됩니다. 노조는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어떤 약탈의 무기고 좋은 일자리 분색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공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권식 정치는 뭐냐면 외교 안보와 경제 민생의 문외한이면서도 자신을 혼자 상대를 소인으로 몰아서 착살하고 자기 일족들을 공신유공자로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조선의 그 사화정치의 어떤 개성자라. 이거를 갖다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리 되면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주도하는 이 저질 운동권 정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역사와 현실을 항일 민주 대 친일 독재, 요즘은 검찰 독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선악으로 도덕과 부도덕으로 정의불의로 개혁 적폐로 민족과 외세, 노동과 자본, 그 다음에 생명과 돈, 가계와 기업, 약자와 강자, 선한 피해자, 악한 가해자, 진보 보수의 이분포로 재단을 하니까 그 기결은 부정과 파괴, 분열과 대립, 정치와 타도, 위법과 떼법, 자학과 자만, 독선과 위선, 거짓과 조작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폐악을 갖다가 특권을 얘기했어요. 불체포 특권 얘기했고 반탕국회, 유공자법 이런 건데 특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일부 진짜 그 폐악은 그 일부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패 있죠. 윤리적 타락이 있습니다. 건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위선, 독선, 거짓 있습니다. 이 거짓은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맛을 봤잖아요. 가짜뉴스로. 그 다음에 편집 조작이 있습니다. 이거 윤 대통령이 그때 바이든과 날리면 뭐 어떤 그 시비 일었을 때 그때 한번 자막 조작하고 제목 장난질을 당해봤습니다. 이거. 운동권의 어떤 이 폐악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보와 경제와 민생과 통합과 미래세대를 갖다가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어떤 철학 가치,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운동권 대부분은 사실은 종북 주사파 이념과 실천에 대한 이 공개적인 반성, 이 정리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북 주사파적인 어떤 오물이 엄청나게 사실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 오물을 우리가 있으면은요, 매섭게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게 있어야 낡은 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왜 종북 주사파가 이렇게 그냥 설치게 됐냐면은 종북 주사파가 아닌 다른 어떤 이념이 있잖아요. 이게 약하니까 결국은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종북 주사파 내지는 운동권 청소 백날 얘기해도요, 새로운 어떤 비전과 대안이 없으면 이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화국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들을 갖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담대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은 박정희 시절에는요, 상당히 위대한 어떤 그 서사나 비전이 있었어요. 정부 종합처사 현관에 보면은 아직도 그 친필로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떤 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 합시다. 저는 정치 세력은요, 이런 스스로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정치 세력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 정부는 그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져야 됩니다. 자, 운동권 청산, 이거는 누가 메시지인지가 되면 좋으냐. 제가 볼 때는 운동권의 폐악질을 갖다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책임, 그때 말 그대로 말입니다. 설거지 정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부 정신으로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동권에 어마무시한 폐악들이 있는데 그 폐악들에 대해 가지고 다 시리즈 폭로가 필요합니다. 특권 시리즈, 부패 시리즈, 도덕적 타락 시리즈, 경제, 민생, 통합, 미래세대 파괴 시리즈 정책들을 쫙 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 운동권 정치 청산과 약칭은 운동권 정치 청산 운동본부 또는 청산연대도 좋은데요. 근데 정식 명칭은 운동권 정치 청산과 대한민국 대전환 투쟁본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